정부가 오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이 달라지면서 탕평 인사가 기대됐지만 이번에도 전북 인사의 등용은 없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결정하는 실사단이 새만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1년 뒤인 내년 7월 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길에서 잠드는 취객이 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이 신고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북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부분 개각이 있었는데 또 전북 인사의 입각은 없었습니다. 탕평 인사, 균형 인사의 요구가 높았지만 현 정권은 아예 귀를 닫아버린 듯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인사차별을 지적하며 쏟아낸 말입니다. 펜줄을 어디다 묻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인사차별을 수없이 지적했지만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발탁된 장관 3명, 차관급 4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0번의 개각을 거치는 동안 우리 지역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어 무장관 시대라는 말은 지역 언론의 단골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차관급 역시 지난 3년간 서너 명 정도가 발탁됐지만 자리를 지키는 인사는 겨우 1명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 구상에 전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입니다. 호남이 아예 안중에 없고 호남 속에서 변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전북에 대해서 아예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더민주당의 한계에 전북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국민의당을 선택했고 새누리당을 합류시켜 3당 경쟁 체제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정치력은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능한 정치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 정부의 차별과 홀대가 도를 넘어서면서 도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여부가 1년 뒤면 결정됩니다. 오늘 새만금 현지에서 실사가 진행됐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을 찾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 실사단을 스카우트 단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경쾌한 관악 연주로 2023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꽃다발과 함께 전달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 때 일본 세계 잼버리를 갔다 왔는데 그때 나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저도 2023년도에 대학생으로서 참가하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전라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 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도는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잼버리를 선보여 실사단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앞선 과학기술, 그리고 스마트를 활용한 모든 운영이라든가 철민들이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의 드넓은 간척지를 활용한 20만 제곱미터의 상시 야영지를 조성하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스카우트 연수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실사단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사단은 하루 더 머물며 야영장과 체험활동이 이뤄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청자박물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달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최종 개최지 결정은 내년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연맹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요즘 무더위 속에 길바닥에서 밤을 새는 취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끔찍한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예방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는 남성을 경찰관이 흔들어 깨웁니다. 어둠 속 도로에 떡하니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차에 기댄 채 꿈속을 헤매는 남성도 보입니다. 아예 쓰레기 더미 옆에서 내 집인 양 밤새 잠을 자다 해가 뜨고 나서야 깨어난 취객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차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또 언제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는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염이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취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이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그런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지만 전북에서만 올해 6명이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 눕는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미납을 해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가을의 시작 입추도 지나고 이제 말복인데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폭염특보가 벌써 한 달째인데 삶의 현장은 이열치열 그 자체였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에 화로 열기까지 더해진 대장간안. 천도가 넘는 불구덩이 앞에서 쇠를 달구느라 대장장이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무더위에 숨이 막힐 정도이지만 공들여 매질을 하다 보니 쇠붙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 나갑니다. 지금 일이 좀 많이 밀렸어요. 실은 저도 이 날씨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너무 더우니까 제 몸도 안 따라주고 더위를 내가 이겨한다는 생각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얼음 공장은 주문량을 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얼음 공장 내부엔 유통을 앞둔 얼음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실내에서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하다 보면 더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물량이 약간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제빙 공장에서는 여름 휴가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이 말복인 오늘도 전북 지역은 4주째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1, 2도가량 떨어져 한풀 꺾이겠지만 9월 중순까지는 계속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랭지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나 뛰었고 풋고추와 대파, 오이 역시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 현상에 따른 병충해 발생과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달 하순부터 각종 채소 출하가 본격화하면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군산시 삼북동의 한 농로에서 60살 박모 씨가 농약 살포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가 1톤 트럭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으면서 옆으로 넘어진 살포기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 세계 소리축제 티켓 예매가 내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시작됩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다음 달 29일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닷새간 진행되며 세계 15개국 뮤지션들이 꾸미는 소리 프롬 더 월드가 개막작으로 선보입니다. 전주 효자도서관이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위치한 효자도서관은 4층 규모로 260석의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또 3만 2천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 철새도래지에 외래종 식물이 번식해 퇴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겨울 철새의 먹이가 되는 새섬 매작이 자생지인 회연면 일대의 외래종인 털물 참새피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 35사단은 6.25 참전용사 82살 이순길 씨에게 새 집을 지어주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1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